예, 슈나이더의 전재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머신 엑스퍼트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엑스퍼트 소프트웨어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저희 머신 엑스퍼트는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고 또 설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글 검색에서 머신 엑스퍼트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미 찾아놓은 요 URL로 들어가셔도 가능합니다. 들어가시면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요 웹페이지가 표시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요 유틸리티 및 펌웨어 그 중에서 에코스터 머신 엑스퍼트 현재는 버전 1.2.7입니다. 지금 이제 일정 주기마다 릴리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은 실제 보시고 계실 때 좀 더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 엑스퍼트 설치하기 전에 이제 저희는 시스템 로켓을 영어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영어에 최적화해서 나온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설치할 때만 영어로 변경한 뒤에 설치가 끝나면은 다시 한국어로 원복을 시키면 되고요. 근데 언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영어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시스템 로켓 부분만 들어가서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설치를 다 하시고 다시 한국어, 대한민국어로 원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가 다 끝났으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트라이얼 기간을 42일을 주고 있습니다. 42일 기간 동안은 프로그램 해보시고 메뉴 사용법 모두 다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컴파일 되거나 하는 부분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42일이 지났다,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그 외에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스탠다드 버전하고 어드밴스드 버전 두 가지로 라이센스가 출시가 됩니다. 스탠다드 버전은 기본적인 디버깅이나 프로젝트 웹비주얼라이제이션에 해당 부분은 다 제공이 되고요. 그 싱글하고 10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팀 두 가지 라이센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코드 검증을 확인하기 위한 코드 어나리시스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로보틱스 모듈까지 포함해서 해당하는 부분에는 어드밴스드가 필요하고요. 그때는 싱글, 팀 10명 그리고 사이트 100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로 각각 구분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개입니다. 전체 프로그래밍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고 이제 기본 그리고 상급자 레벨 그리고 전문가 레벨까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머신 엑스퍼트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엑스퍼트는 기본적으로 PLC 프로그래밍 로직을 할 수 있는 로직 컨트롤러의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제 슈나이더 HMI는 이제 한 개의 환경에서 같이 작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서버나 VSD에 대한 드라이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모션과 드라이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울러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머신 엑스퍼트가 되겠습니다. 머신 엑스퍼트
소프트의 장점으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컨트롤러와 서버 HMI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과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머신 엑스퍼트는 그 프로젝트 파일이 확장자가 .프로젝트라는 단 하나의 파일로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파일로 나뉘거나 디렉터리별로 구분되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그 유지 보수의 그런 이제 복잡성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USB로도 PC하고 컨트롤러 간에 USB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이더넷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 엑스퍼트 프로그래밍 창을 지금 나타낸 건데요. 가운데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프로그래밍 필드, 레더나 기타 다른 언어로 또 제작이 가능하고 중간에 어떻게 로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 왼쪽 편에는 디바이스, 어떤 디바이스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하고 통신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 구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툴박스하고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약 컴파일을 하게 되신다, 컴파일을 하게 됐을 때 밑에 에러가 있는지 아니면 워닝이 있는지 어떤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밑에 메시지 창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툴스 3개 탭으로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TM24 하나 컨트롤러에서 그 내장 IO에 해당하는 DIDO라든지 카운터, 입력에 대한 카운트, 출력에 대한 PTO 제어를 하기 위한 펄스 제너레이터, 그리고 IO 확장을 위한 IO 버스, 그리고 필드 버스, 시리얼 필드 버스와 이더넷 통신, 캔 통신 이런 부분을 설정하거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트리에서는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VL은 이제 전역 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FB나 PIG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펑션 블락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매니저,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를 하기 위한 비주얼라이제이션 매니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세팅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프로젝터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계를 받을 때 이거는 누가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구나 해서 공유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머신 엑스퍼트는 IEC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EC 표준에서 이제 요청하는 6개 프로그램을 모두 다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P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그 외에 다른 이제 S텍스트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시계수 펑션 차트, 플로우 차트 개념의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레더는, PLC 하시는 분은 좀 많이 익숙하시죠? 익숙하신 것처럼 인풋에 해당하는 컨택터와 아웃풋에 해당하는 코일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FB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박스, 다이어그램의 인풋하고 아웃풋, 출력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FC 같은 경우에는 백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지에서 인풋과 펑션, 기능하는 펑션하고 다른 또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펑션끼리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 순서는 기본적으로 부여가 되는데, 이 실행 순서도 설정으로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이 CFC가 되겠고, ST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PC 프로그램 중에 주요한 프로그램이 C 언어가 있는데, C 언어처럼 if라든지 else, case, for문 그런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FC라고 하는 시퀀시 펑션 차트는 순서도처럼 어떤 스텝을 정의를 해놓고 그 스텝이 해당해야 되는 트리거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으로 이동을 하는 순서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요. 이 스텝과 스텝 안에는 또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로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I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자 구조화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IC 표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이 가능하고, 어떤 로직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한 가지 언어, 예를 들어서 레더나 ST로 전부 다 이 로직을 다 구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섞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게 맞도록 편리성과 유지 보수성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장점은 작성 언어에 제약 없이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를 호출하거나 참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뎁스에 제한이 없습니다. POU가 호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호출당한 POU가 그 다음 또 POU를 호출하고, 이런 뎁스에 제한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호출도 가능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더, ST, 그 FBD, 그리고 레더가 ST를 또 호출해도 되고, ST가 다시 레더를 호출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언어의 제약은 없습니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실제로 해보실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대한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컨트롤러가 없는 상황이다 환경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코드 구현을 먼저 해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온라인의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컨트롤러에 연결이 안 돼도 에러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로직적인 부분은 이제 그 해당하는 모니터링이라든지 디버깅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컨트롤러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하겠죠. 로그인은 여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로그인이 되고요. 그 PLC하고 연결을 끊겠다 하면은 로그아웃 하면 됩니다. 근데
PAC하고 연결을 끊는 이 로그아웃은 PAC하고 PC 사이에 그 연결만 끊는 거지, 그 PAC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PAC가 런 중이다. 그러면 로그아웃을 해도 PAC는 계속 런 중인 거고요. 다시 로그인 되면은 런 중인 PAC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었다 하면은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다운로드는 실행 파일만 다운로드가 됩니다. 소스 파일 다운로드는 또 그 해당하는 설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엑스퍼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온라인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머신이 장비가 계속 동작을 하고 있다.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생산 중인 장비를 끊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생산 중인 상태에서 온라인 체인지를 하면은 온라인 체인지로 해서 적용이 된 뒤에는 그 적용된 로직대로 다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계속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의 로스를 지장을 안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이 로그인이 된 뒤에는 PAC 런으로 해서 실제 동작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장비가 바로 런을 시키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탑이 된 상태에서 런을 클릭해야만 런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런 중에 이미 로직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검정을 마쳤다. 그런 로직이 들어간다 하면은 항상 로그 시작되면은 PAC가 런 되도록 그렇게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 엑스퍼트의 좀 장점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펑션하고 펑션 블락으로 해서 좀 모듈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OP 개념으로 객체 지향 개념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유닛 타입이라고 해서 같은 성격의 변수는 같이 묶어서 스트럭처라든지 그리고 이넘으로 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체인지가 가능하고요. 런 중에도 워치 윈도우즈에서 주로 많이 확인해야 되는 변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각 변수마다 이제 옮겨 다니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걸리고 보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보는 변수들은 워치 윈도우에 모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기능이 있습니다. 트레이스 기능은 이제 변수의 추이를 변수만 보고 있으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해서 트레이스 설정해 놓으면은 그 변수가 어떤 값으로 변하는 추이를 그래프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엑셀 파일이라든지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엑스퍼트는 모니터링 기능은 기본적으로 되지만 또 디버깅을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기능은 그 해당하는 포인터 그 코드 열에서 그 상태에서 변수를 확인하고 또 그 밑에 뎁스로 들어갈 건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확인할 건지 해서 어떤 코드를 세분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 브레이크 포인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실제로 런 중인 설비가 있는 경우다고 하면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찍히게 되면은 이제 코드는 실행 안 된 상태에서 장비가 다른 부분에서 오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시뮬레이션 기능에서만 사용드리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 검증만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PLC 접속 방법, USB하고 이더넷 두 개 형태로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카운트 넣어서 로직을 짜볼 거고요. 먼저 PLC 접속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PC하고 컨트롤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례로 USB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PC는 USB, 컨트롤러는 미니비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USB 때문에 USB 마커가 나타나고요. USB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할 겁니까? 했을 때 YES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접속된 상태에서 기존에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면은 경고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YES 하게 되면은 실제 접속이 됩니다. 보시면은 접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접속에 대한 실행 중이다라는 이제 마크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접속을 위해서 여기서는 USB는 접속을 끊은 상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더넷으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ETH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접속이 되어 있는 IP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PC하고 컨트롤러하고 이더넷 대역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IP 대역 확인을 위해서 PC 쪽에 IP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PC하고 같은 IP 대역으로 해서 맞춰주고, 끝에 IP는 당연히 틀려야 되겠죠. 맞으면은 IP 중복이 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접속 시도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IP 설정을 바꾼 설정이 되어 있고요. IP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한 몇 주 지나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PC하고 같은 IP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 시도를 하면은 이 접속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C를 접속된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PLC를 실행이 시킨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습으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그 간단한 프로그램을 해볼 건데요. 타이머하고 카운터 로직이 들어간 샘플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생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add object POU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름을 정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로그램 종류 6개 프로그램 종류 중에서 레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를 되겠어 POU가 생성이 됐고요. 그 POU가 처음에는 공백입니다. 공백인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위에서 보시면은 요 왼쪽 편에 있는 GV에는 전역 변수고요. 요 POU 안에 있는 클릭 스네이오는 요 변수는 이제 로컬 변수입니다. 로컬 변수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로컬 변수를 생성한 다음에 이 하단 부분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박스, 지금 레더니까 박스를 가져왔고요. 드래그 드라고 해서. 그리고 타이머를 위해서 TON으로 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머신 엑스퍼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TON으로 해서 타이머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다음에 타이머 시작을 하기 위해서 트리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컨택터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컨택터는 툴박스에서 드래그 드랍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한 개가 실행된 뒤에 또 카운트에 대한 로직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CTU도 머신 SO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생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변수를 그 타이머에 대한 이제 스타트 트리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지금 T# 500ms니까 0.5초가 되겠죠. 0.5초 뒤에 출력이 나오는 0.5초 동안 대기하게 되는 이런 타이머가 하나 구성이 됐고, CTU는 이제 타이머가 끝났을 때 Q 출력이 나왔을 때 카운터 출력을 한 개씩 올리게 되는, 그래서 PV가 10이니까 10번 카운트 되면은 Q가 나오게 되는 그런 카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카운터 리셋은 리셋 접점이 입력이 되면은 들어갔던 현재까지 생성됐던 카운터가 다시 초기화돼서 0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성이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타이머와 카운터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예제를 한번 짜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머신 엑스퍼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실습이라든지 좀 더 심층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원하시면 슈나이더 아카데미의 머신 엑스퍼트의 엑스퍼트 교육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